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 노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제 채널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공감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국 회의실의 조명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윤리위원회 청문회장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예비사위는 실제로는 어머니의 병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이었고 병원비는 도박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처음부터 회장의 딸을 노렸다는 사실이었죠. 봉사활동 현장에서의 우연한 만남도 다정한 미소도 모두 계획된 연극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한 회장은 그 모든 거짓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탐욕이었고 효자라 믿었던 것이 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을 때 그곳에는 인간의 탈을 쓴 괴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딸 세린이가 데려온 남자 앞에서는 제 오랜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우라는 그 청년은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명문대를 나왔고 예의 바르고 딸을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습니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만났다는 딸의 말처럼 그는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아버지, 지후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얼마나 따르는지 아세요? 세린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제 외동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린아,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단다. 아버지는 왜 항상 의심부터 하세요? 지후 오빠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지우라는 사람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방법을요. 일주일 뒤 저희 회사 게시판에 밤 청소 직원 모집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인사팀 오상무는 제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직접 지원할 거야. 신원조회는 가명으로 처리하고. 회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봐야겠어. 며칠 뒤 저는 청소부 김도윤으로 회사에 출근했죠. 허리를 굽히고 걸으니 아무도 제가 회장인 줄 몰랐습니다. 청소복이라는 옷 한 벌이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첫 출근 날 밤 저는 일부러 느리게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야근을 끝내고 나가는 직원들의 동선을 막으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피해갔습니다. 그때 지우가 나타났어요. 수고하십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미소가 참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동료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청소부 새로 뽑은 거 누가 허가했어? 완전 느려 터졌잖아. 당장 잘라. 그래도 계약 기간이. 계약서에 능력 미달 조항 있잖아.
그거 들이밀면 돼. 빨리 처리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의 목숨줄을 끊으려 한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회의실을 청소하다가 지우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큰돈 들어올 거예요. 효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70 먹은 늙은이가 언제까지 버티려고. 빨리 죽어야 보험금이라도 나오지. 저는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그날 밤 저는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박지후라는 사람 뒷조사 좀 해줘. 최대한 자세하게. 이틀 뒤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후의 어머니는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하지만 중병이 아니라 가벼운 당뇨였습니다. 입원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였죠. 더 놀라운 건 병원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도박 사이트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린이에게 말할 순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청소를 하다가 지우가 신입사원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보고서야?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잘 쓰겠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너 같은 쓰레기는 다시 해도 똑같아. 내가 여기 들어온 게 기적이야. 신입사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울기는. 회사가 유치원이야? 당장 나가. 신입사원이 회의실을 나가자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청소하는 척하며 슬쩍 화면을 봤어요. 또 한 명 정리했어. 이번 달 성과급 챙겨. 이 인간은 직원들을 내쫓는 걸로 성과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우 오빠가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는데요. 이번에 승진 대상자래요. 그래. 근데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본 건 철저히 계산된 가면일 뿐이에요.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의도적으로 청소 카트를 복도 한가운데 세워뒀습니다. 지우가 지나갈 시간에 맞춰서요. 예상대로 그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카트 좀 치워주세요.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바퀴가 고장나서. 고장났으면 고치든가. 왜 한가운데 세워놔요? 그는 짜증스럽게 카트를 발로 찼습니다. 카트가 넘어지면서 청소 도구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저는 허리를 굽혀 물건들을 주웠습니다. 지우는 거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즉, 늙은이들은 일을 왜 하는 건지. 하지만 10미터쯤 가더니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세린이었습니다. 아,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그는 쪼그려 앉아 물건을 주워주기 시작했어요. 바퀴 고장 났네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세린이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 아, 세린아.
청소하시는 분 카트가 고장나서 도와드리는 중이야. 지우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린이는 감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오빠 정말 착하다.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지우를 미행했습니다. 그가 간 곳은 고급 바였어요. 거기서 여자 몇 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박지후. 요즘 떼돈 번다며? 그럼 곧 재벌 사위 되는데. 와, 대박. 그럼 우리 빚 갚아줘. 야, 내가 호구야? 결혼하면 와이프 카드 긁어서 갚을 생각이니까 기다려. 여자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지후도 함께 웃으며 술잔을 비웠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좀 까다롭더라. 맨날 나 의심하는 눈빛으로 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때? 어차피 딸려는 나한테 푹 빠졌어. 결혼만 하면 끝이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 딸을 딸년이라고?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엄마는 진짜 병원비 필요한 거 맞아? 아니, 그냥 핑계지. 당뇨약만 먹으면 돼. 근데 입원시켜 놓으니까 돈 뜯어내기 딱 좋더라고. 와, 너 진짜 독하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착하게 살면 호구 되는 거. 저는 녹음기를 꺼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며칠 뒤 저는 고의로 중요한 서류를 복도에 떨어뜨렸습니다. 회사 기밀이 담긴 서류였죠. 지우가 그걸 발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지우는 서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 전달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송했죠. 저는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박지후 부장 휴대폰 사용 내역 추적해. 알겠습니다. 10분 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는 경쟁사 진유라 이사에게 전송됐어요. 이 자식이 진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린이를 위해서라도 냉정해야 했어요.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진유라가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사무실 근처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대화를 엿들었어요. 자료 잘 받았어. 생각보다 쓸모 있더라. 그럼 약속한 거? 걱정 마. 1,000만 원 입금했어. 확인해봐. 지우는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거는 언제? 다음 주 이사회 자료. 그것만 주면 3,000만 원 줄게. 알겠어. 근데 들키면 어떡해? 너 곧 사장 딸이랑 결혼하잖아. 설마 장인어른이 사위를 의심하겠어? 둘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인간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다음날 세린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우 오빠가 청혼했어요. 뭐? 다음 달에 결혼하자고요. 저 너무 행복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린아, 조금만 천천히 하자. 왜요? 아버지는 지우 오빠가 싫으세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항상 그러세요. 제 행복을 못 믿으시잖아요. 세린이는 화가 난 듯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설 탐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박지후의 과거를 더 파봐. 대학 시절,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일주일 뒤 받은 보고서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우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의 돈을 훔쳐 도박에 쓴 전력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결국 자살을 시도했고요. 군대에서는 후임병을 괴롭혀 영창을 다녀왔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도 여러 번 사기 의혹이 있었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갔어요. 이 인간이 사람이 아니야.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 모든 걸 세린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직접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린이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지우에게 시험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청소부 동료 한 명이 다쳤다는 소문을 흘렸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지우는 청소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금을 모아볼게요. 다 같이 도웁시다. 청소부들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우가 모은 돈은 그 동료에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예상대로 모금함의 돈은 이틀 만에 사라졌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지우가 몰래 가져간 거였어요. 2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며칠 뒤 지우는 세린이에게 말했습니다. 세린아, 우리 부모님들 먼저 만나는 게 어때? 정말? 좋아. 근데 우리 엄마가 입원 중이셔서 병원에서 만나면 안 될까? 당연하지. 어머님 빨리 뵙고 싶어? 세린이는 들뜬 표정으로 병원 방문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우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색이 너무 좋았어요. 중병 환자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맙네, 고마워. 지우의 어머니는 세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피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 박 씨 어머님요? 당뇨가 좀 있으시긴 한데 입원이 필요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왜 입원해 계신 겁니까? 그게 아들분이 계속 입원시켜 달라고 하셔서요. 어머님도 원하신다고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짓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세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지후 오빠가 얼마나 힘들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공개할 때가 됐다고요. 저는 사내윤리위원회에 비공개 청문을 요청했습니다. 박지후의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장님, 이거 확실한 겁니까? 확실해. 증거도 다 있어. 하지만 따님의 약혼자인데. 그래서 더 확실히 해야지. 내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일주일 뒤 청문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세린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린아, 다음 주에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내가 참석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회의인데요? 가면 알게 될 거야. 세린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 지우는 진유라와 마지막 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사회 핵심 자료야. 오케이. 5천만 원 입금했어. 앞으로도 계속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팀이야. 둘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저장하고 돌아왔어요. 청문회 당일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세린이는 방청석에 있었고요. 윤리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지후 부장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비리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지우가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유라에게 전송하는 장면도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번엔 지우가 모금함에서 돈을 빼내는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세린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바에서 지우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결혼하면 와이프 카드 긁어서 갚을 생각이니까 기다려. 딸려는 나한테 푹 빠졌어. 결혼만 하면 끝이야. 세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지우의 과거 전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전 여자친구 사기 사건, 군대 폭행 사건, 직장 내 횡령 의혹까지.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저는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청소복을 벗으며 정체를 드러냈어요. 마지막 증거입니다. 화면에 지우가 진유라와 거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을 받는 장면까지요. 회장님, 지우는 그제야 제가 청소부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시험한 겁니까? 시험? 아니야. 난 그냥 진실을 확인했을 뿐이야. 저는 세린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다칠까봐 직접 확인해야 했어. 세린이는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사랑도, 봉사활동도.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내가 뭐였어? 그냥 돈줄이었어? 세린아,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마. 세린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박지우 부장, 당신은 즉시 해고 처분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경비들이 들어와 지우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변명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비자 세린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딸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딸을 꼭 안아줬어요. 미안하다.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속았을 거예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칠 뒤 진유라도 체포됐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였죠. 지우는 그녀와의 거래를 전부 자백했어요. 오상무가 제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지우가 구속됐습니다. 사기, 횡령, 산업기밀 유출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어머니는
공범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이 다 속였던 거죠.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이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저는 딸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린아, 밥 좀 먹어라. 아버지, 전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요? 사랑에 빠지면 다들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징조는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근데 전 무시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더 강해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세린이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회사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세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람 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뭘? 전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요. 이번 일로 배웠어요. 의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저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린아, 의심하되 냉소적이 되지는 마라. 조심하되 마음을 닫지는 마라. 그게 중요해. 알겠어요. 딸은 이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회사 미화팀 처우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임금을 30% 인상하고 복지도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부 동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요. 저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았습니다. 몇 달 뒤 세린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한번 만나볼까? 아니요. 이번엔 제가 직접 판단할게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린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세린이는 법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를 지운 거죠. 시간이 흘러 세린이는 새 남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청소부로 위장해서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딸 스스로 제대로 판단했거든요. 결혼식 날 세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일이 없었으면 전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이제 행복하니까 됐어. 네.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진실의 폭로였습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악마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은 더 강해졌습니다. 지우라는 인간은 끝까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괴물 덕분에 세린이는 진짜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세린이는 행복한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아이에게는 제대로 가르칠게요. 사람 보는 법을요. 그래라. 넌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손주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회사 앞 벚꽃이 만개했어요.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진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얼굴은 숨길 수 없다고요. 지우는 자신의 선택으로 괴물이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죠. 그게 그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세린이는 달랐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겁니다. 저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부로 일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그 시간이 제게도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무너졌고 진실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배웠습니다. 마지막 선택이 얼굴을 만들지만 그 선택의 연속이 진짜 인생을 만든다는 거요. 지우는 평생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 겁니다. 하지만 세린이는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요. 사람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쓸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벗겨지고 진짜 얼굴이 드러나죠. 지우의 가면은 벗겨졌고 그 안엔 괴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세린이의 상처는 아물었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인생 로또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